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제목일잡이 프로페서먼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투자를 하려니 좀 망설여지시죠?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설명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볼까요? 아이들의 대통령, 바로 그 뽀로로가 어마어마한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정말 신나는 소식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CEO인 여러분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그냥 만화 같은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영화 산업에서도요, 매번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영화는 예상과 달리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투자에는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늘 함께 존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분석을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사업계획서를 실험실에 올려놓고 과학 실험을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간단히 말해서 민감도 분석이란 다른 조건들은 싹 다 똑같이 고정시켜놓고 딱 하나의 변수만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전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민감한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뽀로로 테마파크의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요. 입장권 가격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을 때 우리 순이익이 얼마나 바뀌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했네요. 핵심은 바로 딱 하나의 변수만 건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입장권 가격이든 하루 방문객 수든 그 하나의 변화에 우리 수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면 방문객도 늘고 기념품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이건 변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을 통째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와 최악의 미래,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뽀로로 파크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날씨도 좋고 방문객은 예상보다 20%나 더 오고 다들 신나서 기념품도 펑펑 사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방문객은 뚝 끊기고 인건비 같은 운영비는 오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옆에 경쟁 테마파크까지 생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양극단의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의 범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모든 사업가들이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최소한 얼마나 팔아야 본전을 하는 거지? 바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익분기점. 말 그대로 버는 돈, 즉 총수익과 쓰는 돈, 총 비용이 정확히 같아져서 이익도 손해도 없는 딱 그 제로 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업의 최소한의 생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손익분기점은 그냥 이익이 0이 되는 지점, 그거 하나 아닌가요? 왜 굳이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와,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계적 손익분기점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회계장부상의 모든 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처럼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진 않았지만 장부에는 비용으로 기록되는 것까지 싹 다 고려해서 장부상 적자를 보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반면에 현금 손익분기점은 좀 달라요. 이건 다른 거 다 빼고 정말로 우리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즉 당장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 넘어야 할 진짜 최후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니 실제 경영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건 진짜 CEO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째,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뽀로로파크처럼 초기에 건설비 같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은요, 매출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은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이익은 훨씬 크게 떨어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둘째는 자본 할당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롤러코스터도 짓고 싶고 옆에 워터파크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이 선택 또한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분석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민감도 분석부터 시나리오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까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도구들이 정답을 알려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의사결정자인 우리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뽀로로파크 CEO로서 최종 결제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소는 뭐지? 둘째, 우리가 마주할 최선과 최악의 결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셋째, 최소한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은 와야 본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정비 부담과 예산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했나? 이제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료는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뽀로로 테마파크 투자를 승인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